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최근에 피디 계약 조건 클레임 조항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발주자 클레임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 유틸리티도 있을 수 있고 장비도 있을 수 있고 템포러리 퍼실리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피디 계약 조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다 보니까요, 이제 400명, 구독자 400명, 많이 늘었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전희균 부사장입니다. 네, 강인규입니다. 예, 윤민수입니다. 예,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우리 정희균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발주자 클레임에 해당되는 4-19 소위 Gas, Water and Electricity 하고 그다음에 4-20 조항에 나오는 Employers Equipment and Employers Issued Material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 판에는 Water, Gas and Electricity가 항목은 4-19로 똑같은데 Temporary Facility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Utility. 내용 Utility로 그래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20 조항은 2-6 조항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도 Employers Equipment and 그 다음에 Employer Supplied Materia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4-19는 만약에 발주자가 전기나 물이나 뭐 가스라든가 다른 어떠한 템포러리 유틸리티를 시공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스페시피케이션이나 혹은 발주자 요구서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온 것을 어떠한 그 게이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게이지에 나오는 것들을 엔지니어가 확인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확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별도의 발주자 클레임 조치 없이도 우리가 기성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전기, 물, 가스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오히려 2017년은 템포러리 유틸리티를 해가지고 유틸리티를 상당히 늘여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린필드 프로젝트와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린필드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자가 이와 같은 템포러리 유틸리티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브라운필드 프로젝트처럼 기존 있는 공장을 우리가 리뱀빙 한다든가 혹은 그쪽 바로 옆에다 지을 적에는 발주자가 그런 것을 페실리티를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발주자 요구서라든가 혹은 스페시피케이션에 금액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쓰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때 그 게이지를 누가 설치하느냐 하는 것들은 그 계약 조건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게이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4-20 조항에 나오는 그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를 사용하라고 장비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여기서 equip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equipment는 원래 시공자가 본공사나 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갖고 들어오는 건설용 설비, 장비, 기구, 도구를 우리가 equipment라고 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시공자한테 사용을 하라 줄 수가 있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발주자 요구서에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엔지니어가 체크를 하고 하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자재는 이퀴프먼트 소위 플란트를 뺀 일반 공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그 재미있는 것들은 이 메터리얼을 같으면 대문자 메터리얼은 공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로 데피니션이 된 단어인데 우리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소문자 메터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문자 메터리얼의 M은 시공자가 제공하는 공공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건 발주자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M 메터리얼의 데피니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놨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신경을 쓰고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터리얼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에다 갖다 두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갖다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공자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주자 클레임이 되는 동시에 시공자 클레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1999년도 계약서를 시방 계약 조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메터리얼에 대한 인스펙션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이 인스펙션을 하고 야중이라도 사용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것을 리프레이스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2017년도 계약서에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조건은 같은데 그 인스펙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와 같이 생겼을 적에는 우리가 다른 7-6조항이나 7-5조항에 나오는 인스펙션 조항을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데 일단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항을 2-6조항으로 옮겨서 이 원래 클로즈 2는 발주자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조항은 제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조금 두고서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무엇인가를 제공받는다면 그 서비스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러면 그 이제 갚아줘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물론 무료로 주는 경우는 또 무료죠. 그 프리 이슈 머티리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관급자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걸 받았을 때는 그걸 대갚아야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특징적인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했지만 이건 이제 발적 클레임 조항이긴 하지만 절차를 지킬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쓰면 그 단가만 정해지면 클레임 통지를 하든 안 하든 그 채무가 발생한다, 갚아야 될 어떤 그런 빚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이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독자분들이 건설에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그린필드 뭐고 또 브라운필드 뭐야 이게 이제 주로 플랜트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잠깐 좀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린필드 뭐고? 그린필드는 소위 말해서 브라뉴 팩토리를 만드는 것들인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우리 프로젝트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현장 조건을 그린필드 프로젝트라고 그러고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는 발주자의 기존 회실리티가 있어가지고 그 회실리티를 다시 개조 작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게 되죠. 기존 공장의 안전이라든가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도 제한을 받고 안전에 대한 엄격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기존 공장이 한 라인이 있는데 바로 붙여서 옆에다 한 라인을 만들 적에 그럴 적에는 완전히 기존 공장의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장을 우리가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필드가 좀 더 시공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고 어렵겠네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해설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하시죠. 쉽게 얘기해서 그린필드는 신설 공장을 신설하는 거고 브라운필드는 기존 공장을
개보수하는 거거나 확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제 정유나 발전이나 화공 프로젝트 쪽에 기존에 있는 것을 붙이냐 마느냐, 증설하느냐, 뭐 이런 것들, 허벌판에다가 이제 새로 짓느냐, 뭐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발주장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돈을 이제 기성에서 까이거나 뭐 이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로부터 한 몇천 킬로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 시설을 짓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려서 들어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뭐 간이비행장도 만들고 뭐 이런 그 경험인데 그때 발주자는 이제 사든 답사니 뭐니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캐빈이나 이런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피스 조그만 것들 간이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시공사가 이어받아서 또 발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없으니까 이어받아서 초기 모빌할 때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입찰을 제가 나이지리아에 좀 했었는데 예. 나이지리아에 이 석유화학 단지 공사를 하면 이 그린필드 프로젝트 할 때 얘들은 순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어코모데이션하고 기본 인프라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시공자들이 들어오는데 걔들 그렇게 입찰할 때는 뭐 숙소, 물 뭐 이런 거를 대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가는 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청계약에는 이게 또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인데 어떤 뭐 철근이나 뭐 이 거푸집, 포멀을 이제 제공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반납할 때의 조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망실되는 것도 있고 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좀 낡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반납할 때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푸집 같은 걸 주는 경우는 뭐 점점 드물다손 치더라도 우선 이퀴브먼트나 이런 것을 빌려줬을 적에는 정상적인 웨어 앤드 테어, 소위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따라지는 부분들 그런 걸 빼놓고서는 이제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상세히 써야죠. 예를 들어 메인이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트랙 같은 것들이 일부 공사를 하다 망가진 것들은 좋은데 삼날이 갑자기 뚝 부러졌다든가 이런 건 시공자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적에 돈을 어떻게 산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낡은 장비를 갖다가 새 장비 값을 물어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아부다비 케이스인데 하청기이지만 똑같이 이제 발주자 대신에 시공자로부터 제공받았어요. 철근은 제공받았는데 보통 철근이 뭐 14m, 18m짜리가 오잖아요. 오는데 이걸 이제 가공해야 되니까 자르다 보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냐? 이게 반납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 하청사가 이걸 뭐 그 고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근데 그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1톤이 들어왔으면 다 해가서 이제 그 버려지는 것까지 1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은 발주자 제공 품목에 대한 예,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주거나 또는 뭐 프리 이슈를 하더라도 프로젝트 코스트에 안 태우니까 우리가 견적을 하면서 입찰을 할 때 결국은 어떤 가치는 이미 제공을 우리가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받을 때 어떤 상태로 받았고 반납할 때 어떤 상태로 반납해야 되는지가 아마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멘토리죠. 피딩은 단순히 스탠다드 컨디션이니까 그렇지.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약에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보여준 거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는 계약에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떤 식으로 반납한다라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중에 서로 분쟁이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클레임의 원인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우리가 클레임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은 지금 유진 부사장님 말씀했듯이 일반적인 상황만 적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것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해 드리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재나 일 공급 받았을 때 그 항목을 공정표에 꼭 반영을 해야지. 예? 시기. 예. 예. 그 시기. 받는 시기. 예.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시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게 이제 시기 언제 받느냐, 양도 넣고. 양, 그것이 이제 공정표에 반영이 돼갖고 만 늦게 오게 되면 역으로 시공자 클레임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상태. 이거 테스팅까지는 뭐 우리가 안 해보는 거죠. 테스팅에 대한 민의고. 테스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99년 볼 것 같으면은 맨 처음 아이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상태가 어떤가. 그 눈으로 봐서 철근을 봤더니가 깨끗하더라.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맨 위에 있는 철근만 깨끗하고 그 밑에 있는 철근들은 녹이 굉장히 쓴 게 왔더라. 그러면 시공자가 맨 처음에 아이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마침 우리가 시공자가 들어온 물건을 엔지니어가 그 검수를 했을 적에 검수에 합격이 돼도 나중에 불합격이 되는 것들이 나오면 하시라도 불합격시킬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발주자의 비용과 그것으로서 전부 다 교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걸 썼는데 쓸 때까지는 몰랐는데 쓰고 났더니까 예를 들어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세멘트의 장기 강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했을 적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하자 보수 기간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적에는 시공자 책임에 속하지 않는 발주자가 제공한 어떤 그 메터리얼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자가 발주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나 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발주자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인스펙션이나 이런 것들의 기록을 철저히 유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시공자가 발주자 귀책에 의한 책임까지 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허름한 장비 잘못 받아가지고 그 망실이 되면 또 그거 갖고 쌈박질 벌어지고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반납할 때 조건도 또 중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프리저트 같은 경우 도로공사 엄청 이제 350km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반납하는 건데 이게 한 2, 3년 쓰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장비가 이제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 좀 머리 좀 쓴 게 그 현장에서 쓴 그 상태. 예, 그다음에 장소도 현장에 있는 그 장소에서 받아라. 이건 완전히 시공자 좀 갑질을 좀 한 건데, 발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는 수준까지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건 뭐 정도 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증, 웨이스티지가 발생하는 부분들, 버려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밖에 또 뭐 우리가 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했을 적에 파일을 발주자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교량이 한 2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루랄 에리아에 이제 교량이 있다 보니까 옛날 있던 기존 교량들이 일정 시대 때 만든 목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중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은 중차량이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원래 조건은 파일을 각 브릿지 사이트 옆에다 갖다가 야적을 시켜주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파일을 가져와서 그게 안 되니까 한 군데다 야적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니들이 가져가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레임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냐 같으면은 계약 조건이 갖다가 지들이 놓는 것까지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군데다 갖다 놓으면 그걸 각 브릿지 사이트마다 전부 다시 이제 로딩하고 언로딩하고 트랜스포테이션해서 했는데 아직은 돈은 못 받았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돈은 못 받았는데 클레임은 그 제기가 됐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타임 앤드 플레이스와 그다음에 물건을 가져왔자 누가 받을 거냐 그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말씀하시고 생각나는데 어떤 그 전문 업체가 사우디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이제 크림 내용을 보니까 제공을 받았어요. 제공 받는데 양이 많으니까 보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보관 장소에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에어리아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몇 톤씩 받아야 그 보관 장소가 이제 커버가 되는데 이놈들이 제공 못하다 보니까 제때 한꺼번에 전체 물량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보관 장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엄청난 또 다른 저 크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독자들에게 이런 문제 부딪혔을 때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코치, 힌트, 팁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 말씀하신 것들이 예도 다루셨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계약 조건을 작성하거나 해야 된다. 결국 우리 협상. C+ 전문성은 쓰라 이런 얘기죠. 얘기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항상 C+를 좀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발주자 제공하는 유틸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계약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